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또 토크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빨리 전달이 돼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시오? 김책공업 종합대학 졸업하고 인민경제대학 졸업하고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미국으로 예. 가면 하버드 예. 최고의 학교죠.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성분이 좋은 사람만 들어가. 좋습니다. 북한 쪽으로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좋은 학교 나와서 예. 거기서 직책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군 30년 동안 남조선 혁명 완성을 위한, 다시 말해서 남조선 조카를 위한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 다시 말해서 남조선 지하당을 완성해 가지고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는 주도하는 부서예요. 다음에는 조선노동당 작전부는 남조선 또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테러, 여인 암살, 파괴 전투적 부대입니다. 거기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북한이 지명을 딱 해서 예. 저 새끼는 죽이라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예.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요? 그럼 예. 정강훈도 죽일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애들이요 얼마나 나를 욕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다 김국선 선생님이 북한에 있을 때 나한테 욕한 거야. 이거 다 봐요. 정강훈 목사를 극우 보수 떨거지, 정상적 사고가 마비된 깡패무리, 가룟 유다의 무리, 그리고 나 정강훈을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정강훈을 지옥 연맹중앙위원회는 정강훈 목사를 지옥으로 보내라고 매주마다 북한 노동당 신문이 계속 나를 비방해. 비방을 한다는 건 뭐냐? 정강훈 하나만 죽이면 대한민국 끝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북한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내가 1인자예요. 근데 북한 아들이 왜 저렇게 나를 욕하려고 할까요? 이미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운동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정은과 싸우는 사람은 저 목사님 딱 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글지 않았어요. 지금 목사님은 무슨 여기 언론이나 뭐 서산 정치인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김정은과의 싸움이다. 싸움도 마지막 싸움이다. 그걸 내가 여러 차례 말씀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실 때 예. 주로 남조선에다 간첩을 심고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남조선에다 간첩을 심은 분야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국회에다 간첩 심었어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일문일답하면 힘드니까 한 가지 신뢰로서 제가 최초 영국 BBC 방송에서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고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나가서 보수 국민들까지도 저한테 조서를 보냈어요.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는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뇌부 중에 수뇌부입니다. 여기에 간첩을 파견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의 정보력은 대단히 오늘까지 진화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국회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국방과학원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주요 요충지에는 도말할 것 없이 북한의 간첩, 포섭된 간첩, 동화된 간첩들이 욱실욱실합니다. 저 다시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청와대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간첩이 들어가는데 무슨 국회에 간첩 못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언론에는 간첩 심었어요? 그건 뭐 식은죽 먹기죠, 언론은. 예. 근데 한국 언론이 북한 노동신문에서 나를 비방하는 문장을 그대로 해요. 대한민국의 100개 언론사가 예. 북한의 언론을 그대로 받아서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해요. 예. 대한민국 언론이. 예.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심각한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예. 목사 새끼들 안에는 간첩 심었어요? 그는 뭐 우리 정교계의 간첩들이 가장 소식하기 좋은 곳이 목회입니다. 정교계. 종교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잠복해 있는 목사들로 위장된 간첩, 북한에 가서 포섭된 간첩의 목사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물어볼게요. 예. 간첩 손 들어봐요. 순복음은 그래도 간첩이 좀 제일 적은 것 같아.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자, 간첩 식별법을 한번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 난 거 한번 보여줘봐요. 자, 우리 김건수 선생님 이거 확인 좀 시켜줘 보세요. 예. 간첩의 종류가 북한에서 직접 내려온 직접 간첩, 직파 간첩, 예. 그 다음에 포섭 간첩, 예. 북한에 내려온 간첩에 의하여 포섭되어서 간첩이 된 놈, 예. 그 다음에 고정 간첩, 뭐 이런 종류, 그 다음에 동조 간첩. 이 동조 간첩에 대해서 간첩은 자기 남편이 간첩이라도 부인도 모릅니다. 모르죠. 예. 애새끼도 모르고. 예.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은 그대로 듣죠. 듣죠. 예. 자, 그래서 간첩을 따라하는 종북 세력들. 이게 이제 다 간첩 세력인데, 그 밑에 거,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기는 사람은 간첩 내지는 간첩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야, 그 다음에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이 어떤 사람? 대표적으로 문재인 문제. 주체사상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정은과 같이 손들고 주체 위협의 승리를 앞으로. 자, 아까 백두산의 사진 좀 한번 보여줘봐. 이 사진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 거하고 우리 선생님이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백두산에 올라가서,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의 의미가, 우리는 국가 정상이 갔으니까 북한하고 친해지려고 사진 예. 찍었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이것은 곧 선생님 해석에 말하면 남조선을 북한한테 이제 다 넘겼습니다 하는 예. 확인. 한마디 여기 제가 한번 해보세요. 예.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루리어 계속 완성하자. 이게 수령의 사상이고 당의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세습 체제의 전국적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백두산은 혁명의 성지입니다. 어떤 혁명의 성지? 김일성이 혁명을 시작한 성지다고지. 그래서 저 백두산에는요, 우리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저 북중 관계가 혈맹 관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울레도 갔고 등소평도 갔고 모든 지도자들이 왔지만 백두산은 안 가요. 왜? 저렇게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우리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써가지고 저게 올라가서 저렇게 선을 들은 거예요. 저거는 뭐냐? 북한에서는 남조선 대통령이 우리 혁명의 주체 위협을 계승하겠다고 김정은이 앞에 맹세하느나, 역시 우리 김정은 원수님은 민족의 어버이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한데 저 문재인이 맞죠? 저게 누가 가서 손들어요? 없습니다. 자, 오직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 사진의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언젠가는 내가 우리 김구선 선생님하고 손잡고 바로 저 자리에 가가지고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됐다고 내가 한번 손들어서 선언하려고 머지않았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간 거 보시면 3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 그렇죠. 이번에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북한에 수령하니까 김일성의 사상 정신은 미군 철수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정책 사상은 미군 철수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박헌용 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박헌용의 변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적화공작은 시작됐는데요.
박헌용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 10월 8일 날에 비공개로 김일성을 러시아 사무실에서 첫 만남을 가진 놈이 박헌용이요. 국회에서 수차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합의한 게 우리 그 46년도 9월 총파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노동자들 네. 10월 항쟁, 그걸 김일성이 하고 이행한 게 바로 9월 총파업 10월 항쟁입니다. 아하. 이 전국적으로 그때 참가한 인원이 한 3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군 철수는 이 모든 것의 정자점은 뭐냐, 해방돼서부터 미군 철수가 김일성의 사상이었고 당의 정책이었고 그거의 계승돼 와가지고 지금 김정은도 미군 철수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미군 철수를 이렇게 해방돼서부터 주장했는가? 미군이 철수될 때만이 남조선을 저희 땅으로 점령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자, 그 주한미군 철수 풀 영상 한번 보여줘봐. 자, 시청 앞에서 사는 청년들 주한미군 철수하자, 편집된 거 말고 풀 영상 한번 보여줘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라 TV를 통해서 몇 번 봤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작해봐요. 동아일장 체결하고 미국 놈들 오면되자. 자, 여기까지. 여기가 평양이요, 서울이요? 이거요, 예, 얘들 외치는 구호 있잖아요. 예. 이거 다 누가 지정했어요? 분명한 거는 저거는 북한 정보 공작기관에서 문구까지 색깔까지 다 지령 줍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게 한두 명이 아닌데 아니죠. 수만 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얘들은 간첩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반체제, 반정부 세력이지요. 간첩하면은 한두 명을 말하는데요. 그런 세력입니다. 하면 그런 세력은 뭐냐? 간첩이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는 아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애들을 그때 경찰들이 바로 체포하고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가만두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세상에 이 세력이 국민의 절반으로까지 확대가 됐다.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냥 밥 한 끼 먹고 돈 몇 푼 달라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의 운명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음에 보세요. 자, 다음 문구 보세요. 다음 문장. 자, 보세요. 기가 막히죠. 아니 이거 말고 문장 아까 문장 광고 문장 그다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주장하는 자. 예. 저거는 뭐나 하면 내부로부터 하니까 전쟁에 우한 조카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괴멸시키는 전략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예. 다섯 번째 낮은 단계 연방제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저거는 김일성이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평화 전략의 한 형태로서 연방제를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이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6.15 선언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다음에 6번 예.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히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뭐냐? 통일되면 북한 핵무기도 우리 건데 뭐. 네, 생동한 신뢰를 두겠습니다. 네. 제가 북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데블럽 와요. 와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저 말을 합니다. 아, 이 핵무기는 우리 민족의 국력이자 자랑이다. 이 다른 나라는 이제 미국 때문에 핵무력을 못 가지는데 이 북한만이 지금 이 핵무력을 지금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발 가져달라. 꼭 해서 우리 세상에. 민족의 힘의 원천으로서 통일된 다음에 위력을 발휘하자. 근데 김대중이가 예. 북한에 갔다 와서 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도 없고 예. 능력도 없고 예. 의지도 없다. 예, 이렇게 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이가 사실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내적으로는 북한의 핵무력을 조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예. 돈 많이 갖다 줬죠. 그야 뭐 끔찍하게. 7번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꼭 한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모를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한 나라나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이야 이렇게 편안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북한에 가서요 북한에 뭐 무상치료제, 세금 면제, 의무교육 뭐 이러면서 떠들면요 너무 좋아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 투쟁해야 된다 하고 비장의 결심을 가지고 넘어옵니다. 이것들 다 간첩이다 그죠. 자, 여섯째 물어볼게요. 예. 북한은 자기가 살고 싶은 도시에 살 수 있어요? 아이 그건 뭐 말도 안 됩니다. 집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북한에 저 24시 마트 있어요? 북 사람들은 그걸 꿈에서도 두도 못 보고 보지 못했죠. 북한은요 청년들이 알바 3달만 뛰면은 어느 나라든지 외국 한번 갔다 올 수 있는데 북한은 외국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알바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외국에 한번 가려면 중앙당 심의까지 거쳐서 결정돼야 3일이라도 외국 갔다 옵니다. 북한의 군대 생활 몇 년 해요? 10년입니다. 그런 너무 그 다음에도 북한의 저 평양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있는데 부동의 엘리베이터지요. 전기가 없으니까. 예. 너의 원시사의 생활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자동 난방 시스템 다 아파트에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내가 목사니까 운동하면서 매번 굴잖았어요. 오늘도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게 신선한지 모르지요. 근데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혁명을 하는데 스테이크 나이프질하고 에어컨 나오고 뷔페트 식사하고 1인 혁명 없어요. 혁명 자세가 우리 대한민국만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좌파와의 투쟁에서 주도권을 못 잡고 있다고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북한 말이라서 해석을 못 할 거야. 나하고 같이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이러는 거야.
무슨 뭐 혁명을 이따위 식으로 하냐 이거야. 무슨 좋은 거 다 처먹어 가면서 칼 가지고 스테이크를 다 잘라가면서 무슨 혁명을 이렇게 하냐 이거야. 어? 그래서 오늘은 밥 없어요. 금식이야. 이런 자세로 혁명해가지고는 북한 못 이긴다 이거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문장 또 8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비판을 못해. 이거 중요한 건데. 예, 중요한 겁니다. 욕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간첩 규정하는 식별법인데 여기서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게 간첩이냐 아니냐, 목사도 간첩이냐 아니냐, 김일성이 욕하냐, 김정일이 욕하냐, 김정은이 욕하냐, 그것도 뒤에 숨어서 서근서근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와서 그렇지. 김정은이 멱을 따자. 일인말 못하는 목사들은요 좀 잘못된 목사들이다. 그러면 저 사람이 간첩인가 아닌가는 김일성 욕을 한번 해봐라 한데 예. 못하면은 그건 간첩이다. 그렇게 봐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간첩도 진짜 간첩도 예. 살아남기 위해서 예. 가짜로 예. 김일성 개새끼 말이야, 김정은이 똥자루 같은 새끼, 아니, 가짜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유일무이하게 거기에 답변 드릴 사람은 접니다. 그렇지. 제가 정보기관에서 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간첩들한테 사상교육하고 작전 방안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최고 저는 모독하는 말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적과는 싸워야지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김일성이 멱을 쳐야지요. 이런 말은 못하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가짜 못합니다. 그건 승인 안 합니다. 승인을 안 해. 예. 야, 그래서 예. 임종석하고 이인영이가 국회 청문회 할 때 예. 전향했나요? 물으니까 끝까지 말 못하지요. 그건 말 하나요. 북한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야, 그래서 못하는구나.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정치계도 갔고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도 갔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봉오리처럼 말 못하고 꾸물꾸물대는 사람 많다고. 그 다음에 9번 6.25 남침설을 부정한 자. 이건 뭐 예, 통과. 예. 10번 대공수사기관을 다 해체했는데 예. 국정원에서도 간첩 못 잡게 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예. 이제 국정원에서 하나원에서 계시면서 보호를 받았죠. 저는 하나원에 안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예, 안가에 계시면서 예. 이제 계시면서 하는데 한탄을 하셨다면서요. 예. 이야, 이런 국정원이라면 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래서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정원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세계 토핑 뉴스갑니다. 우리 국정원은요 정확히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국정원의 분들은요 뭐 자기 승진 직무 가지고 신경 쓰면 안 돼요. 안 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 생명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 직무에 충성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현상 보면요 저도 막 통탄해요. 통탄. 왜냐? 통탄해. 제가 정보기관에 30년 있었어요. 북한 모든 정보기관에 정찰 청구까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제와 같은 사상 정신적 각오, 어떤 사상 정신적 각오, 국가와 우리 국민이 생명재산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때 그 다음에 남북 분단 책임은 미국 때문이다. 이건 뭐 상식적이고. 예. 12번 예. 우리 민족끼리 예. 이거 뭐예요? 저거는 북한이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깔아난 토밭입니다. 우리 민족이라는 구수한 냄새로서 남조선 조카를 하기 위해서 깔아난 토밭이다. 그래서 저게 민족끼리에 이제 더 나가면 자주가 따라가요. 하면 자주에서 뭐이 또 따라가는가? 국방 자주권을 말하게 합니다. 미군 내보내자, 미군 내보내자. 근데 지금요 문재인이가 예. 자꾸 용어를 예.
북한의 용어를 한국에다 심으려고 예. 사람이 먼저다. 나 그 말 듣었을 때 네. 온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왜 그래요? 저기 하니까 북한은 주체 사상을 신념화하고 있어요. 주체 사상은 김일성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재인이 대해서 규정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저 주체 사상의 붉은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사람이 중심이다. 주체 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 저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가 했고 그 말을 두어보면 백두산에 올라가서 손 들어온 것도 같이 이제 연관시켜 사과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 말기 때 심지어 이 개자식이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의 그 표석에다가 예. 신영복의 글씨를 박아놓고 나갔거든요. 신영복이 간첩입니다. 그건 제가 잘 신영복이 압니다. 간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신영복은요, 저 이제 북한의 우리 정보기관에 그 비공개 사적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 신영복 동지. 그하고 초상 딱 있습니다. 김정태 통일혁명당 당수와 함께. 예. 그래서 저 신영복이는 간첩이에요. 통역당 사건 김종태, 예. 김진락, 예. 걔들 이름도 거기 있어요. 있죠. 최영도도 있고. 최영도도 예, 있고. 그것도 전라도. 예.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무슨 정치국 위원이라고 들어가고 뭐 못 들어가요. 정보기관에 정보기관의 높은 사람. 핵심적 책임 가진 사람만 들어가죠. 근데 거기 들어가 봤어요. 예. 그럼 뭐 들어가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나중에 이제 7월 3일 날 장춘체육관에 오실 때는 다 기저귀를 차고 오시라 그래요. 왜? 오줌을 줄줄 싸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재인이가 공개적으로 간첩 선포를 해도 사람이 먼저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문재인 때 뭔 발광을 떨었냐. 우리 선생님이 와서 북한에 있는 정보를 국정원에다 다 가르쳐줘도 국정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 간첩 내가 심어서 저거 내가 심어서 해도 안 믿고 오히려 선생님을 국정원에서 바깥으로 내쫓아 버렸어. 왜? 북한 간첩한테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국정원에서 내쫓겨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쫓겨가지고 살라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고. 일본의 교환 교수로. 예. 게이오대 게이오대. 초청 교수로 갔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뭐라고 북한 애들이요 지금 김국성을 죽이려고요 가짜로 계속 지금 이 남조선 간첩들에게 분위기를 넣는데, 이거 정치적 전체 제목으로 말하자면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 있죠. 예. 그 사람들은 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된다. 그저 표현적으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만세할 분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보충적 결론을 해주겠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북한은 해방돼서부터 미군 철수가 김일성의 사상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조선노동당은 어떤 데인가 하면 일당 국가인데 김일성의 사상과 용도를 실현하는 최상의 권력 정치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도 당 총비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상이자 김정일이 사상, 김정은이 사상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설명해서 나온 것처럼 미군 철수입니다. 이 미군 철수를 지금 가장 앞장에 서서 이행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누구요? 이재명이요. 이재명. 김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안 봐요. 왜 안 보나? 더 엄중하게 봅니다. 더 엄중하게. 왜냐? 간첩보다 더. 이 사람은 대통령을 했어요.
대통령의 직책이 뭡니까? 최고 통수권자인데. 그렇지. 북한에서요. 제가 이거 뭐 북한 잘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해하세요. 가장 엄중한 범죄자를 어떻게 말하는가? 반당, 반혁명 정파 분자라고 낙인합니다. 이건 대대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게 이번에 장성택도 그렇게 됐어요. 반당, 반혁명 정파 분자. 바로 문재인이가 이렇다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비교하면 문재인이 반체제, 반국가 분자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김정은이 한 대 갖다 바치려고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의 하수인도 가장 끔찍한 하수인이 저는 국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회 봅니다. 문재인은 간첩선을 넘어서 김정은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하수인. 기가 막히죠. 그러면 총체적 제목으로 자,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에 대한 예, 이 북한의 공격이 예, 시작된 거 아시죠? 예, 압니다. 1년 전부터 예, 나하고 특별히 공개적으로 전국 다니면서 토크하고부터 예, 무조건 김국성 죽여라. 예, 그래서 지금 경찰들도 지금 여기 와서 보호자로 지금 와 계시는데 예. 실시간 지금 경호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북한 아들이요. 예. 우리 선생님의 신분을 예. 다 거짓말이라고 예. 정찰 총국에서 있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예. 뭐냐 하면 어.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하니까 정보기관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렇지. 특히 북한에서 정보 세계는요. 뭐 외교부장도 모르고 당중앙의 부장도 모르고 몰라요. 따라서 요게 넘어온 탈북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는 그건 쌍말로 말하면 개수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어중이 떠중이 말하는 거 있는데요. 그것 또한 무능하기 굳이없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모조리 아닙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보 국정원이 모조리 아니에요. 제가요 확인해 드릴게요. 내가 선생님을 여기에 추천받은 것도 국정원이 추천해 줬어요. 국정원이. 어떻게 내가 이분을 여기 데려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확인을 오늘 이거 하는 것도 국정원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전화 와요. 아까 한 것 중에서 이런 말은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말도 다 국정원에서 가르쳐줘요, 나한테. 이따 가면 또 전화 와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뭐라 그러냐? 공식 확인 수백 번 뭐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75년 동안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군대 계급으로서 대자야 대자, 우리나라 말로는 대령이야 대령, 정찰총국의 대령인데 황장엽은 행정수반에서 2인장과 그랬고, 그 행정수반은 아까 말한 대로 정보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수아비라 그러잖아요. 황장엽은. 그 황장엽은 내려와 봤자 정보가 없는 거야. 왜? 형식적인 행정수반인데 이분은요 알맹인 거야. 그래서 이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건국 후 75년 동안 북한에서 내려온 최고의 계급자가 우리나라 계급으로는 대령이야. 대자. 대자라는 것을 국정원이 100번도 확인을 더 해줬다고. 그런데 지금 이 바로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 이들이 지금 김구선 선생님을 왕따시키려고 전부 거짓말이다. 북한에서 이등병도 못한 놈이다. 이렇게 이등병도 북한에서 이등병도 못했어요. 예, 뭐 암만 그래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시니까 제가 딱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 대연락부에서 6년, 당 작전부 어국열 부장, 총참모장 한분, 전략관 10년,
대외정보조사부 30호실 김정빈 부장. 아니 그만하세요. 자꾸 공개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우리 예. 저한테 말려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나라는 자유통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년 안에 끝내야 돼요. 3년 안에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김구선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 거 다 알죠? 예, 잘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요때는 지금 어디가 있다, 어디가 있다 예,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분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도 타격이 심해서 몇 달 동안 나를 좀 떠나 있었어. 국정원에서 정강훈 협회 좀 당분간은 피해라. 왜? 하도 타격이 심하니까. 그러나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남한에 내려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유통일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나는 김정은의 목을 따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힘찬 격려에 박수를 하겠습니다. 7월 3일 날 본게임 장춘체험 가서 할 때 내가 풀 강의를 시켜드릴 테니까 다 기저귀를 차고 오시라고요. 오줌을 줄줄 싸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